여러분, 최근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 쿠팡 지웠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쿠팡 앱이 갑자기 느려진 것도 아니고,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쿠팡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쿠팡이 10년 넘게 독주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와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경제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의 성공을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쿠팡이 10년 넘게 독주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환경, 정확히는 규제가 만들어준 독점 구조였습니다. 12년에서 13년 전, 정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에 강력한 규제를 걸었습니다.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 배송 금지. 이 세 가지 규제는 대형마트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도심 한복판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지고도 밤 10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장은 있는데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 쿠팡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이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외곽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고 24시간 내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상품을 배송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 편리함에 열광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려던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형마트는 규제에 묶여있고 쿠팡은 자유롭게 성장하는 구조. 이것이 쿠팡 독주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6년을 전후로 이 규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뜻 보면 그래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하나 추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서비스 추가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이제 더 이상 가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박혀있는 물류기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쿠팡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물류경제학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입니다. 물류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하는 마지막 1km입니다. 이 구간이 전체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쿠팡의 구조를 봅시다. 쿠팡은 외곽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심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냉장, 냉동을 유지하면서 배송해야 하니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이동 중에 상품이 상할 위험도 있고 실제로 폐기되는 물량도 상당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어떨까요? 이미 도심에 있습니다. 매장 자체가 물류센터입니다. 고객의 집까지 거리는 몇 분입니다. 3km, 5km 안에 수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같은 우유 한 팩을 배송하더라도 쿠팡은 30km를 달려야 하고 대형마트는 3km만 가면 됩니다. 비용은, 신선도는, 속도는 모두 대형마트가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보다 거리가 이기는 순간입니다. 첨단 물류 시스템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대형마트의 진짜 무기는 여기서 더 드러납니다. 바로 유유 자산의 활용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매장이 불이 꺼진 채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재고도, 인력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낮에는 손님을 받는 매장으로 쓰고 밤에는 물류센터로 씁니다. 같은 자산으로 두 번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쿠팡이 배송 커버리지를 늘리려면 새로운 물류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수천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미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 없이 그냥 밤에도 돌리면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쿠팡은 확장할수록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미 가진 자산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특히 신선식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쿠팡의 신선식품은 별도로 재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물류센터의 냉장 창고에서 꺼내서 냉장 트럭에 싣고 배송기사가 냉장 박스에 담아서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흔들리고 상품이 상하고 폐기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어떨까요? 이미 매장 냉장고에 재고가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그냥 꺼내서 포장하고 보내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폐기 리스크도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주문이 안 들어와도 낮에 매장에서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벌어지는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대형마트들이 무료 배송 조건을 완화하고 신선식품 가격을 낮추고 멤버십 부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조적 경쟁력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쿠팡이 가격을 낮추려면 이익을 깎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비용 자체가 낮으니 가격을 낮춰도 이익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쿠팡을 떠나는 이유는 쿠팡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쿠팡 말고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점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은 내려가고 혜택은 늘어나고 서비스는 좋아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잠자던 시장에 매기 한 마리가 들어가면 모든 물고기가 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바로 그 매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만 쓸 이유가 뭐지? 이마트도 새벽 배송되는데? 가격도 더 싸네?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망할까요? 아닙니다. 쿠팡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상품 종류, 수많은 충성 고객, 그리고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는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 앞으로의 유통시장은 중앙 집중형 물류와 도심 분산형 물류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쿠팡은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와 속도로, 대형마트는 도심 근접성과 자산 효율로 맞붙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진짜 승자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입니다. 쿠팡의 10년 독주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술이 뒤처져서도 서비스가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도심 5분 거리, 잠자던 자산의 재가동, 그리고 규제 해소가 만든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